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 대표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상승 흐름, 코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급반등세, 지난주 하락한, 무너졌었던 지수 영역대를 오늘 복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3일처럼 삼성전자를 좀 작정하고 올리는 모습이 오늘 나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죠. 대만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공급의 조건부 승인,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저가라는 인식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 초반 외국인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후에 매수세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장 마감까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지난 23일에도 순 매수였어요.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장 막판에 매도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우려였는데, 그래도 그런 우려를 오늘은 불식시키면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순매수가 무려 34거래일 만입니다. 진짜 줄기차게 판 거예요. 이 정도로 매도를 한 적은 역대 없었습니다. 역대 이제 최장기간 외국인 매도세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을 이번에 좀 깼죠. 자, 일단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주 2주의 강세장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웠었던 것은 수급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는 수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상승하지만 밀리는 경우가 좀 태반이었고, 윗꼬리가 그만큼 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이 추세 유지를 하거나 뭐 이전 매물대를 소화하거나 이후에 상승 가능성을 형성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이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쨌든 수급 동향까지 보게 되면은 좀 독특합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이 흐름이 좀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을 극명하게 갈렸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이제 지수를 좀 받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좀 받쳤습니다. 오늘 양시장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했어요. 자, 보통 이러면 뉴스에서 이러죠. 개미들, 바닥에서 던진 개미들 눈물, 이런 뉴스들 항상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개인별로 다르겠죠. 계좌가 수백만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단 틀렸고, 그냥 단순히 수급 동향으로만 보더라도 틀렸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개인들이 오늘 매도한 포지션이, 이 포지션의 물량이 어디에 잡은 포지션이냐가 중요한 거죠. 지난 2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일별 동향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24일과 25일에 개인 투자자들 유일하게 이제 순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수급 주체 중에. 그거 지금 판 건데, 과연 이것이 눈물일까? 바닥에서 판 걸까?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 계속 매수한 물량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죠. 뉴스는 자극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뭐 이런 영상들도 마찬가지죠. 제목은 다들 자극적으로 쓰고, 뭐든지 자극적으로 어그로를 끈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내용이, 내용 자체가 제목과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용도 이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자극적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잘 취하고, 청산하는 포지션, 매수하는 포지션 정말 잘 취합니다.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큰 옛날처럼 옛날에 그런 뭐 집문서도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요즘엔 그런 투자자가 아니죠. 요즘 투자 트렌드는 그런 식이 아니고
소액계좌들이 또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 제목과 내용들은 좀 틀리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급 동향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번 주에 턴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거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내일 이슈를 보면은 10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 포드를 비롯해서 70개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죠. 자, 애플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일 공식 출시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AI 반도체 관련주 관심 섹터입니다. 전후제공 관련주 여전히 관심이고요. 여기에 원전 관련주까지 관심주로 뽑고 있는데 AI 반도체와 원전 관련주는 항상 같이 움직이진 않아도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에이징랜드가 또 급등을 보였는데 45,000원 이상권 목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잔량은 보유하고 있고요. 미래반도체 오늘 조금 추가 매수했는데 제가 고급방에서 주력으로 리딩하는 종목은 DI, 그리고 이 DI가 오늘도 역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좋은 흐름을 보였죠. 7% 하락하다가 밑꼬리를 만들면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굉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 마감한 브리핑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오늘 시장 상승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겐 조금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시총 상위주로 다 몰려가니까. 하지만 상승하는 분위기는 함께 느꼈을 거예요. 자, 장중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약간 수급 주체가 달랐죠. 각각의 메이저 수급 주체가 달랐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인 것은 맞아요. 개인 투자자는 양시장 모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약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장 막판에 좀 물량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장중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약한 매도세라고 했는데 이게 장 마감 1시간 전에 제가 작성한 거거든요. 1시간 동안 한 3천억 가량의 매도세가 좀 쏟아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좀 커졌어요. 외국인 매도세가 갑작스럽게 좀 커졌는데 12시, 1시, 1000억대를 넘어간 시간이 제가 이 마감 브리핑을 작성한 시간이 2시간 40분 정도인데 약 470억 가량의 매도세였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더니 1300억 가량의 매도세로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1300억 가량의 매도세라면 그렇게 큰 매도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라면 개인들이 이제 3000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수급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월 3일부터 지속됐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멈췄다. 이게 굉장히 큰 오늘의 이슈고요.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확정적으로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부문별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을 앞두고 상승 전환을 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DS 부문의 실적은 누가 봐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안 좋다기보다는 시장의 기대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52주 신저가예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연중 신저가를 55,000원대까지 오늘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8,000원으로 급반등을 했는데 이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일지 아니면 살짝 올린 다음에 실적 발표 때 다시 무너져 내릴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성전자 실적이 확정적으로 나온 이후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알파벳, AMD, 애플, MS, 메타, 아마존, 미국 빅테크 기업들, 특히 매그니피센스 7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대부분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이번 실적 발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지수 향방을 가릴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큰 이벤트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오죠.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고요. 미국 대선이 있고 이후에 11월 8일에는 11월 FOMC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 종료 후에 시장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뭐 이제 분위기는 종목별 테마별로 바뀔 수는 있어도 지금의 종목 장세 분위기 그리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고, 왜 이런 오타가 났는지, 단기적 관점에서의 소액 트레이딩 지속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단 종목별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삼성전자의 여러분 이 퀄 테스트 자체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만 언론에서 오늘 나온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HBM에 대한 것, 단기적인 물량 부족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 삼성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는데, 지금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등등의 이 HBM에 대한 물량 부족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HBM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비관론자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시기입니다. 지수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고가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요. 우리 증시는 뭐 고가권은 아니기 때문에 비관론자, 지금 비관론을 던지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바다에 뭐 돌 던지기 정도?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우리 시장은 장기 하락 추세 때 아직도 걸쳐 있기 때문에. 근데 미증시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비관론자들은 미증시에 대해서 한 반토막 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계속 경고 시그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전제가 뭐냐면 빅테크 거품론입니다. 지금 미증시를 끌고 올라온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인데, 근데 이 빅테크 거품론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빅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MS,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 이런 기업들이 MS가 선도하던 10년, 그 이후에 MS는 혁신을 하지 못했죠. 소프트웨어만 고집하다가 애플의 스마트폰을 만나고 PC 산업이 죽으면서 MS는 도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차세대 신무기, 이 IT 기기로 인해서 향후 10년을 또 장악을 하죠. 근데 그 10년이 지나고 2018년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때요? 애플의 장악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은 이제 약간의 명품의 개념? 희소성에 대한 개념으로 좀 더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을 하죠. AI폰도 삼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주도할 게 누구냐의 싸움인데, 지금 누가 봐도 빅테크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죠. 이들 세 기업이 3조 달러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전에 MS 3조 달러가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후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첫 선두주자가 엔비디아 전에 MS가 챗 GPT의 성공으로 인해서 좀 떠올랐죠. 그 전에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토대로 해서 3조 달러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 GPU 시장을 장악하면서 3조 달러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는 뭐냐면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서 3조 달러 기업이 되면서 당연히 미증시 자체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MS가 애플 전에 10년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었는데 도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애플이 장악하는 10년을 구경하면서 다음 차세대 무기를 갈고 닦아서 애플의 뒤를 이을 차세대 무기를 발표했죠. 챗GPT, AI. 오픈 AI가 발표했지만 MS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MS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돈의 논리입니다. 3조 달러 기업,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3조 달러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MS는 3조 달러가 아니었어도
10년 동안 걷어들인 그 풍부한 자금력으로 도태된 10년 동안 숨어서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장은 못하죠. 그 10년 동안 성장을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걸 깎아먹고 있었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버틸 만한 자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존재했다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지금 스티브 잡스라는 리더를 잃어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애플도 지금 벌어놓은 자금 그리고 아이디어도 충분히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카라는 얘기도 나왔고 이제 내일이면 애플의 AI가 공개가 되는데 이러한 신무기들 물론 선도하는 기회는 놓쳤지만 충분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도태가 된다 해도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플이 잠시 도태된 그 기간 동안의 애플의 위치를 누가 차지해요?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거고 MS가 지금 올라오면서 차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후에는 또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3조 달러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지수가 100일 때 이제 하락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만에 갔어요. 그러다가 9천으로 떨어지면 거봐 폭락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폭락인가요? 100에서 9천이 됐는데 만에서 9천이 된 것은 10%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폭락이지만 결과적으로는 100부터 얘기했다면 100에서 9천이 된 것을 확인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비관론자들이 언제나 비관적이야. 폭락할 거야. 하락할 거야. 그 말은 언젠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찾아올 하락에 대해서 어느 순간이든 고가권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전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고가권 시장에서 우리는 물량 조절과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폭락할 거야 어떡하지 전전긍긍 난 뭘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승하면 팔아야 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하락하는 구간에서 언제 매수할지를 선택해서 매수 작업을 시작하는 것 그게 개인 투자자의 매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지금 포지셔닝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었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매수한 걸 누구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자기가 매수하고 매수한 다음 목표한 기간 동안 보유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의 매매예요.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졌다고 해서 눈물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떨어져서 오늘 매수했는데 내일 떨어져서 눈물 짓는 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10% 떨어졌어. 바로 심할서 작성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눈물을 짓는 거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9월 3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간 반대로 한 34일 동안 순매수를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런 줄기차게 매수라는 중간중간에 매도 구간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한 것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회비용도 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쓰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그 기회비용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노려야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과 기회비용을 묻어가면서 삼성전자의 매수 포지셔닝을 취한다. 왜? 하락하고 있으니까. 상승할 때 9만원 넘어가고 9만원 돌파 직전 최근 7월 11일 88,000원 여기서 순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 별로 없어요. 매매 동향을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한 거 아니었습니까? 최고가 찍고 최고가를 기록한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7월 11일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최고가 찍은 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다음날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날부터 매수하면서 또 오르는 지역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7월 19일 말고 우리 그 뒤에 8월 1일을 보죠. 8월 1일 보면은 8월 1일에 개인 투자자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뒤로 개인 투자자들은 요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 차트를 좀 더 크게 볼게요. 당연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3일 동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요. 8월 5일에는
무려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조 3천억? 100만, 1000만, 맞네요. 1조 3천억. 이날 하루 동안 1조 3천억 삼성전자. 말도 안 되는 자금이잖아요. 이 1조 3천억을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찍을 때가 8월 16일인데, 이 8월 16일에 5천억, 8월 16일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1조 가까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1조 가까이 매도한 자금을 외국인이 다 쓸어갔어요. 누가 여기서 승리자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9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외국인 매도와 지금 개인 투자자의 매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삼성전자가 뭐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7만원 회복했다 그러면 그 7만원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대량의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7만원을 외국인이 만들 테니까. 그럼 거기서 누가 매도할까요? 바로 여기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가 그 7만원에 매도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의 계열자는 수백만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그런데 단순히 매매 동향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안 좋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비관적인 얘기, 눈물 짓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의 뒤통수, 개인 투자자 역시 안 되는가, 이런 기사들 나올 때 우리는 매수 시그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포지션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좀 해드린 얘기였죠. 그 다음 종목을 보자면, 기다리던 에코프로 BM에 드디어 에코프로 형제주의 희소식이 좀 왔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던 간에 에코프로 형제주의 상승은 테슬라입니다. 오늘 이 270달러 목전에 둔 테슬라 덕분에 이제 에코프로 형제주가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죠. 3% 올라가면서, 자, 270달러 여기 7월 11일 고점이었는데 여기 고점 직전이에요. 삼성전자 고점이랑 같은 날이네요. 공교롭게 여기 돌파가 이루어지는 순간 2차전지 관련주들 난리가 날 겁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들이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2차전지 관련주는 언제? 4분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언제예요? 4분기 초보다는 11월 중순 이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테슬라가 내년 초에 신모델을 발표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다. 근데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11월 한 중순부터 얘기했는데, 이번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내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앞당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BM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이어지느냐. 그래서 이번 고점이 19만원대인데 20만원대 갈 수 있느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수익 볼 생각이 아니고 17만원에서 16만원대 추가 매수가 진행됐다면 19만원에서 20만원 선에서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선에서 추가 물량만 매도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 평균 단가가 50만원이면 16만원, 17만원에 추가 매수해도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비중이 크다면 가격이 안 내려오겠지만, 비중이 10% 이내로 좀 적다면 추가 매수를 충분히 했을 때 평균 단가가 30만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근데 20만원 이상권에서 매도하라? 30만원 평단이면 손실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묶여있는 자금을 좀 구해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에코프로 50층에 갇혀있는 걸 30층에서 구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희생되겠지만 그래도 빼낼 수 있는 건 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작업을 조금씩 해주면 25만원, 20만원 초반대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요. 25만원 선 정도는 내년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추천드린 적도 없고 매매할 생각, 추천드릴 생각도 없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G2 파워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G2 파워가 지금 또 정말 빌어먹으리라고 할 뻔했는데 했네. 네. 오늘 제가 우진엔텍과 피코그램 두 종목을 좀 봤어요. 원전에서. 근데 G2 파워 한 종목만 올랐습니다. 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차세대 액침 냉각이 2천억의 투자를 받는다. 세계 최대 전력시장 슈퍼루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인데요. 이제 세계 최대 전력시장 미국 시장에 G2 파워가 진출을 합니다. G2 아메리카 1차적으로 미국 사모펀드로부터 300억 투자를 받고요. 미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G2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자, 진출을 하는데 주요 사업 분야가 재생에너지 및 ESS 시스템. 재생에너지에는 ESS가 무조건 들어간다, 필요하다라고 이전에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2차 전지 셀, 에너지 컨설팅, 배전반 설계 및 제조.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G2 파워가 그러니까 원전이 아니라 전력 설비 쪽으로 빠져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력 설비에서도 G2 파워 하나만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장주가 길을 닦아놓은 길로 후속주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속주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다음 주에 미 대선 이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원전 쪽에 강세가 조금 나올 거예요.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원전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원전은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아마존, 구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전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샘 올트먼도 SMR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SMR 4기를 이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원전 관련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K 이터닉스, 이게 이제 ESS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좀 많이 내려왔죠. 제가 17,000원에서 18,000원대를 얘기했는데 매수가 지금 15,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제 보여갈 것인데, 요거 역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초대형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지금 고체 산화 연료물 전지 SOFC라고 그러죠. 한때 테마가 됐었어요. 이 발전소인 충주 대소원 에코파크에 4,610억 원 규모의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하나의 테마가 또 한 번 만들어질지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ESS. 아까 G2 파워도 방금 전에 ESS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터닉스 역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컨설팅부터 모든 것을 전부 솔루션화해서 진행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도 G2 파워와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두 종목 잘 보시고, 오늘 시크릿 종목은 제가 SG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SG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크릿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도 좀 잘 움직이는 모습 나왔는데, 내일 꼭 오르지 않더라도 조언들은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보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이전에 설명드렸죠. SG 시크릿 종목으로 계속해서 보시고, 우진엔텍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움직임도 그렇고 심상치 않으니까 이쪽 섹터 관심 있게 잘 봐주시고, 또 제가 오늘 관심 섹터로 소개해 드렸었던 게 이제 이 AI 반도체인데, 우리가 워트 정리하고 나서 에이징랜드로 옮겼잖아요. 에이징랜드 지금 상승률이 좋은데, 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방송 중이라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한번 보면은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네요. 워트에 대한 뉴스가 걸리는 게 없어요. PMT가 HBM 생산의 필수 테스트 장비 공급 부각이 워트에 걸려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HBM 이 미세 공정 라인 EUV 노광 생산 장비를 생산하는 게 이 워트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뉴스가 호재가 좀 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일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단발성으로 끝날지 이어질지 내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워트 공략했던 이유 설명드렸죠. 에이징 랜드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TSMC 때문에 에이징 랜드로 옮겨봤지만 워트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시크릿 종목을 워트를 드린 건 아니고 오늘 시크릿 종목은 우진엔텍과 SG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설명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내일 텔레그램방에서 더 본격적으로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제가 지금 발음을 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천천히 하느라 방송 시간이 좀 늘어졌는데 오히려 방송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